이번 시간에는 같은 방향의 충격파가 교차할 때, 지난 시간에는 반대 방향의 충격파가 교차할 때 했는데, 이번에는 같은 방향의 충격파가 교차할 때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하는 방법은 지난번하고 거의 같습니다. 스트림라인을 가정해서 OR에서 만나는 충격파 후 유동이 압력은 같게 되고, 그 스트림라인에서 속도의 방향이 같도록 스트림라인을 가정해서 푼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반대 방향하고는 이제 프로그램은 비슷하지만 이 부호 방향이나 이런 게 좀 틀려서 전혀 그냥 그 가치를 약간 개조를 했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함수를 가지고 그냥 하면 더 뭐 그렇게 할 건데, 여기 예제 풀듯이 우리 그 참자 붙이는 걸 전부 고친이라고 전부터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일 먼저 근데 이제 여기서 충격파가 발생하면, 이렇게 첫 번째 충격파가 발생하고 같은 방향이라는 얘기는 이쪽에서 한 번 더 충격파, 그 경사각을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경사각을 한 번 더 주면 여기에서 충격파가 이렇게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충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요동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죠. 그 다음 요동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처럼 이렇게 쭉 갈 거냐, 아니면 뭐 여기서 뭔가 반사 있나야 되니까 이렇게 반사 있나고, 여기서 다시 또 뭐 이 각으로 그대로 가지는 않아요. 이렇게 뭐 저건 또 바짝 서서 올라가겠죠. 스트림라인이 생기니까. 해서 제일 먼저 그러면 이 여기서 발생한 충격파와 여기서 발생한 충격파가 그러면 충돌할 거냐, 이걸 먼저 봐야 돼요. 그러려면 이 파각보다 자, 이 각이 더 커야 된다 이거죠. 이 각이 이쪽 라인에서 한 이 각이 아니고 이 선하고 본래 M1하고 만나는 이 선과 이 각이 이루는 각이 본래 베타 이렇게 나오는 각보다 커야 여기서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먼저 증명을 하는 겁니다. 일단 딱 보면은, 자, 사인 베타는 우리가 V1 가운데 뭐 표시가, 우리 수익 충격파할 때 여기다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리면은 이성분이 있고, 그 다음에 탄젠트 성분이 있고, 그림을 어떻게 그려, 이게 노멀 성분이 있고, 탄젠트 성분이 있고, 이쪽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이렇게 V. 그러면은 각이 여기가 베타죠. 여기가 파각이 베타고, 그러면 평행한 각이니까 여기가 베타가 되죠. 여기가 억각이니까. 그러면 이 성분은 사인 베타에 해당하죠. 사인 베타. 그래서 V1분의 U1. 근데 여기서 마파는 어떻게 되냐? 마파는 우리가 정의하기를 음속의 역수죠. mu1은 이꼬로 V1분의 A2. 그러니까 마수의 역수, mu1은 사인 인버스의 그 n분의 1이죠. 따라서 이 각으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따져놓고 보면 U1은 일단 초음속이 돼야 되죠. 충격파가 생기려면 A1보다 크다 이거죠. U1은 A1보다 크다. 이쪽 이렇게 크다. 따라서 베타는 mu1보다 크다. 사인 각이니까 어차피 90도는 아직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쪽 마파는 이 충격파와 만나도록 돼 있죠. 이렇게 만나도록 돼 있어요. 자, 이번에는 반대쪽을 더 보겠습니다. 반대쪽을 보면, 자, 사인 뮤2는 V1분의 A1이죠. V1분의 A1. 그 다음에, 자, 사인 베타 마이너스 세타가 이 각이죠. 여기 노멀 속도 성분이죠. 사인 베타 마이너스 세타가, 우리 여기 그 M2, 여기 M 노멀 2 볼 때, M 노멀 2에서 M2 가려면 이 성분이 사인 베타 마이너스 세타,
여기 베타 마이너스 세타가 이 성분에 해당하죠. 속도 성분이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저 평행하게 저 탄젠트 성분은 그대로 유지돼서 가고 이렇게 간다 이거죠. 이렇게 이 아랫면에 평행하게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이 속도 성분은 사인 베타 마이너스 세타, 사인 베타 마이너스 세타. 그런데 이 각은 이거는 음속보다 적죠. 이 성분에 해당한 각이. 따라서 여기 뮤2 사인 뮤2 해주면 V2분의 A2가 되죠. 여기는 V2분의 U2고, 그러니까 뮤2가 이 각보다는 크다 이렇게 되죠. 여길 기준으로 이제 하면 되니까 DPJ 식이 다시 있는데요. 저건 이쪽 U2에 해당하는 성분이 사인 베타 마이너스 세타인데 이게 아음속이다. 노멀 저기 수직 충격파의 그 성분이니까. 그런데 뮤2는 그 성분이 U2분의 A2에 해당한다. 이거죠. 그래서 따라서 뒷페이지 있는 것처럼 이렇게 U2는 V2의 사인 베타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베타 마이너스 세타고, 뮤2는 V2분의 A2고, 근데 U2는 A2보다 적으니까 그 값이 적다. 따라서 뒤쪽 마파는 항상 뒤쪽 마파는 또 이 충격파에 충돌하고, 이쪽 마파도 이 충격파에 충돌하고,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렇게 충격파가 하나 생겼다. 그러면은 이 그림이 좀 잘못 그려졌는데, 자, 충격파가 생기면 이 충격파 각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 마파하고 여기 이 마파인데 M2를 기준으로 해서 이 선이 아니고 더 바짝 써야죠. 그러면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평행하도록 했죠. 같은 마스니까 같은 마파가 같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 두 번째 경사 충격파는 이 각보다 더 크다. 이 각보다 더 크다. 세 번째, 뭐 거기까지 안 가도 이 평행하게 가고 이 선 가고 이렇게 가니까 당연히 이 충격파하고 이 충격파는 충돌한다. 이 충격파는 충돌한다. 이 마파보다 이 각이 더 크니까. 아까 이 베타 마이너스 세타보다 뮤2가 더 크기 때문에 마파는 이 충격파에 충돌한다. 그런데 새로 생긴 충격파 각은 여기를 기준으로 하니까 이 라인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유동 방향이. 이 각이 더 크니까 당연히 여기서 충돌한다. 충돌하는 지점의 위치는 그냥 기하학적으로 그냥 그림 그리는 거죠.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이 점에서 교점을 잡는다 이거죠. 교점을 잡는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두 개 한 번 더 꺾어줬을 때 여기 꺾이는 각이 여기다 세타 2에 해당하는 각이 꺾이는 각이 했을 때 여기서처럼 그 각을 각각 따져봤더니 이 처음에 생긴 충격파가 앞에 마파보다 더 각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만나고 뒤쪽 파가 또 여기 베타 마이너스 세타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서 만나고 이 평행하게 가는 거는 당연히 또 이쪽 충격파하고 뭐 만나도록 돼 있고 그럼 뭐 이 각은 항상 이 각보다 적으니까 무조건 만난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충격파가 충돌하도록 돼 있다. 이거죠. 충돌하도록 돼 있다. 그러면 그 다음 요동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처럼 자행 경사 충격파는 아까 베타 마이너스 세타 2고 그 다음에 뮤 2고 그 다음에 베타 3로 당연히 교차한다. 따라서 여기 이제 넘버링이 되어 있습니다. 1, 2, 3, 2 여기 4 그 다음에 여기 5, 2 근데 T축 프로그램에서는 이 그림을
안 하고 여기 4, 5로 돼 있어요. 프로그램에는 4 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뭐 이 넘어가는 순서를 번호를 잘못하면 헷갈려 가지고 뭐 어려워서 그 다음에 반대 방향 할 때 번호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계속 했잖아요. 반대 방향 이렇게 할 때는 자 1에서부터 2, 3 만나서 4, 5, 5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1, 2, 3, 4, 5 이렇게 했나요? 5, 4, 5 거꾸로 됐어요. 그래서 이쪽 프로그램을 적당히 부호만 바꿔서 쓰면 되는데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별도로 프로그램을 나는 작성을 했어요. 그러면 1, 2, 3에서 나가는 1에서 2 가는 거는 경사충격파 세타 2만큼 꺾여졌으니까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바로 계산하는 거죠. 그 다음에 2에서 3 가는 것도 다시 한 번 더 꺾었으니까 헤어 계산하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죠. 1, 2, 3 만나는 교점은 그냥 뭐 기하학적으로 선 그어서 시점 찾으면 되죠. 시점 찾으면 되고 자 여기에 이제 반사파가 하나 있고 여기서 가는 파가 하나 있고 이리 가는 파가 하나 있고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가정을 뭐로 해야 되냐면 그 다음에 또 반사되는 거는 또 복잡하게 되겠죠. 자, 스트림라인을 가정한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M1선을 기준으로 우리는 스트림라인을 이렇게 P라는 스트림라인을 가정한다. 그죠? P라는 스트림라인을 가정한다. 스트림라인은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서 보면 스트림라인은 최소한 이 평행선보다는 안쪽으로 이렇게 있겠죠. 물론 여기서 수직 충격파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꺾여진 만큼 이게 가정된 P만큼 꺾인 유동이 이 O 영역에 해당하죠. O 영역에 해당하고 여기서 이제 3에서 4 갈 때는 이 선보다 이 선이 여기는 거의 평행하게 막 그려져 버렸는데 이 선이 이 안쪽에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저쪽으로 넘어가서 팽창파가 되는 상황이면 지금 방법으로는 못 계산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운영할 때도 이 범위가 흔히 있는 범위가 저기 반대편에 있을 때보다도 훨씬 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이 세타를 가정하는데 잘못하면 근이 없는 범위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를 P를 가정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5하고 4 프로그램에서는 4하고 5의 압력차를 계산해서 바이섹션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바이섹션으로. 그럼 뭐 어느 범위에 이가 있는지를 잘 좀 따져봐야 되겠다. 잘 좀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건 이 선이 최소한 이 두 개 합한 것보다는 적어야 된다. 이거죠. 적어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제로 라인보다는 커야 된다. 제로 라인보다는 커야 된다. 그죠? 커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단 근을 그어보는데요. 근을 그어보는데 자 평행선으로 이 선에서 가고 자 해서 방금 설명한 그러니까 1에서 2 가고 3 가는 거는 그냥 계산 안 하고 3에서 4 가는 거 그 다음에 1에서 5 가는 거에 스트림라인을 가정한다. 근데 스트림라인의 범위는 자 0보다는 커야 되고 이 라인보다는 여기서 따져는 자, 두 개 한 번 꺾고 두 번 꺾인 전체 각이 이 각보다는 적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이제 여기는 지금 계약적으로 세타 2로 되어 있고 세타 3 이 평행선을 기준으로 해서 꺾인 각이에요. 프로그램은 이 라인을 기준으로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6도 꺾고 또 6도 꺾고 이런 관점으로 돼 있으니까 이 그림에 표시된 것과 프로그램에서 볼 때 그를 구별을 좀 하셔야 돼. 그러니까 세타 3 하는 거는 프로그램에서는 여기 세타 2를 기준으로서 얼마로 추가로 더 꺾는 거고 그 다음에 4하고 5하고 인덱스가 바뀌는 거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여기 이제 다시 그 내용이 설명됐어요. 3하고 4 사이를 P를 가정해서 3, 4 깎이는 각이 이쪽으로 깎여주니까 이쪽으로 깎여주니까 실제는 뭐 이 평행선으로 됐을 때는 세타 3만큼 깎이지만 세타 3에서 이만큼 빼준 만큼 깎이는 거죠. 그래서 뭐 3에서 1, 2, 3에서 4로 가느니 4로 M3 나머지 3에서 4로 가는 4를 구하는 거죠. 4를 구하는 거죠. 나머지를 1에서 5 갈 때는 1은 M1짜리고 그 다음에 세타 1, 2는 뭐 M1 기준으로 한 사이니까 그냥 여기 가정된 값이다. 그래서 P5를 그래서 부호에 따라서 반대부호가 되도록 해서 이렇게 바이섹션으로 이분법으로 해서 다시 구한다. 우리 반대 방향 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구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매트랩에 이제 여기 표시를 했어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 인덱스 5하고 4가 인덱스가 바뀌었고 그 다음에 세타 3가 세타 2에서 와서 깎이는 만큼이다 이거죠. 그래서 같은 방향에 충돌이 있었을 때 델 P가 어떻게 되느냐? 델 P를 이제 가정된 P에 대해서 여기서처럼 이렇게 M1, M2 처음에 들어가고 세타 14는 사실은 그 0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제 프로그램상 입력값으로 넣으니까 0을 기준으로 해서 0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에서 가는 물성치, 3에서 그 다음에 4로 와야 되잖아요. 그때 이 값은 저기 M1 기준으로 해서 두 개 합해진 값이 세타 1, 세타 2 합해진 값. 그 다음에 이제 가정된 값이. 해서 1에서 4 넘어갈 때는 위쪽이 4라 그랬죠. 이쪽이 1에서 4 넘어갈 때는 P를 가정된 P 값을 더해주는 거죠. 0에서 이 값을 더해주는 거고 3에서 5 할 때는 3에서 아래쪽이 5라 그랬으니까 5로 갈 때는 그만큼 빼주는 거죠. 빼주는 값이다. 그러면 제일 먼저 여기가 그렇죠. 자, 1에서 4로 넘어갈 때 M1에서 1에서 4로 넘어갈 때 어빅스적을 구해야죠. 어빅스적. 그래서 이 베타 값을 구하는 거죠. 이 베타 값이 1에서 4 넘어가는 거고 노멀 값, 노멀, 그 다음에 P4분의 P1, 로4분의 로1, T4분의 T1, 그 다음에 델 S14 해서 P4 값을 구했죠. 로나 T는 뭐 여기 파라메타로 1이 다 넘겨주는 거죠. 로나 T는 여기 사실 필요가 없구만요. 여기 비례관계만 넘겨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례관계만 넘겨주는데 그냥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에서 5로 갈 때 M3와 세타 3,5가 가정이 됐죠. 그러면 넘어갈 때 M5하고 쪼로록 P5는 P3, 로5는 로3 값들을 전부 계산하자. 그래서 P5를 계산해서 P5에서 P4를 빼주는 델 P 값이 우리가 필요하죠. 우리가 델 P에 의해서 이 파이 값을 얼마를 가정했느냐 해서 그 0이 되도록 작업한 델 P가 0이 되도록 반복 계산한다. 바이섹션의 계산이. 그래서 일단 이 프로그램에 이제 델피 계산하는 거다 이거죠. 델피 계산하는 거고. 두 번째 프로그램에 이제 세임 방향의 샵 충격이 있었을 때 파이널 P값, 이 값을 찾는 거죠. 이 값을 찾는 거야. 이 값을 찾는데, 자, 여기에 이제 가정을 우리가 입력값을 얼마를 줄지 모르지만 M1 로1 이쪽 컨디션이 일단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M3 계산된 값이 두 번 거쳐온 값을 주겠죠. 그 다음에 세타 1, 세타 2 1에서 2 가는 거, 2에서 3 가는 거 그 값을 주면은 자 우리 이제 파이 값이 그림 그리기에서 하는 거고 가장 작은 값도 항상 양수가 돼야 되니까 이만큼 가정해주고 그 다음에 가장 큰 값을 이 값보다 크면 안 된다 그러는데 이게 좀 그 계산할 때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했더니 잘 안 돼서 자관
파이 2를 20을 가정했어요. 이 문제에 따라서 이 부분 가정하는 범위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가정된 값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파이 1, 파이 2죠. 그러면 최초에 우리가 평행선하고 만나는 값은 이거라 그랬죠. 이쪽 이 3에서 4로 갈 때는 이 가정된 값에서 이만큼을 여기다 이만큼을 빼주는 만큼 깎이고, 자, 그 다음에 1에서 4 갈 때는 평행선에서 이만큼이니까 이만큼. 그래서 기준선은 0이다 이거죠. 기준선은 0이다. 그래서 이제 델피를 계산할 때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서처럼 이 M1 주어지고, ρ1 주어지고, 세타 TMP 주어지고, 그 다음에 M3 주어지고, 뭐, 세타 TMP, 아래쪽에서 얼마나 깎아지는지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되는 P1 값을 준다. 자, 이어서 이제 P2, 가정된 P2 값을 준다. 이렇게 P2 값을 준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초기 조건으로 해서 두 개가 곱해서 델 P가 출력된 델 P가 여기 델 P1하고 P2를 곱해서 음수가 돼야 그 사이 범위 내에 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계속하면은, 그래서 이제 100번을 이터레이션 하더니 지금까지 했던 방법으로 K는 K 플러스 1씩 증가시켜서 파이 3는 2하고 2 합해서 절반이, 그래서 중간값 파이 값을 계산해주고, 여기 파라미터는 뭐 처음에 주어진 값 그대로 그냥 주는 겁니다. 해서 이제 텔 P3 계산하고, 이렇게 쪼르륵 해서 그 바이섹션을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최종 파이 값을 찾는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본다. 이거죠. 일단 이렇게 해서 파이 값을 구했다. 파이 값을 구했고,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이제 메인 프로그램에 와서 여기서처럼 M1은 4.0이고 세타 1, 2는 5도 바이섹션으로 해서 최대를 20을 주고 계산했는데 어떻게 답이 나오려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 경계가 거의 한 10도, 그럼 10도보다는 적게 나와야 답이에요. 사실은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뭐 에러를 다시 찾아봐야 되는데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깎일 때 이 각이 여기 평행하고 가고 있는 것보다 더 이쪽으로 넘어가면 안 되죠. 더 이쪽으로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에 근이 있다. 일단은 여기에 근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근이 있다. 자, 해서 이제 제일 먼저 P1, T1, ρ1을 주고, 토탈 프로퍼티에서부터 계산하고, P0, T0, ρ0 계산하고, 거기에 이제 M1에 대해서 세타 1, 2로 가는 거, 여기서 여기 가는 거죠. 여기서 이리 가는 거에 대해서 의식적 계산하고, 그래서 이 영역에 대해서 계산하고, 여기도 이 영역에 대해서 계산했죠. P0, 2에 대해서 계산하고, P0, 2에 대해서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까지 나온 거에 대해서 출력 그냥 쭈루루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에서 3 가는 거, 2에서 3 가는 거에서 세타 2, 3, 여기 그 M1에 대한 각이 아니고 세타 1으로 깎아진 이후 각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도 P3 계산하고 P0, 3 계산하고, 자, 여기서 이제 같은 방향의 충격이 있었을 때 P의 파이널 값이고, 거기에 맞춰서 나머지 위의 물성치, 그림이 없는데 위의 물성치 4번 인덱스하고 5번 인덱스 값을 쭈루룩 계산하는 겁니다. 이렇게 물성치를 쭈루룩 계산하고, 이어서 그러면 이제 P4 계산하고, 그 다음에 P0, 4 계산하고, P5 계산하고, P4 자리가 위쪽이라 했으니까 P4분의 P1분의 P4 값이 나오겠어. P5분의 P3분의 P5 값이 나오고, 그래서 스태그네이션 값 구하고, 나머지 쪼르륵 출력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돼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최종 계산해 봤더니 이 파이 값이 지금 거의 10도
10도 근방에 이렇게 답이 나오고 있네요. 10도 근방에. 예, 정확한 뭐 이거를 좀 더 뭐 답이 있다는 10도 근방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거의 꺾인 것만큼 꺾여갔다. 이게 지금 답이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사실은 다른 애들 비교해 놓은 게 없어갖고 저건 그 10도, 5도 꺾였기 때문에 여기도 5도 꺾고 또 5도 꺾였기 때문에 가는 유동은 이렇게 평행하게 가도록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온 유동이 더 꺾여 불면은 이거는 이걸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더 꺾이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게 케이스마다 틀려가지고 여기서 충격파가 생기고 여기에 충격파가 이렇게 생기고 여기서 반사돼서 꺾일 때 여기서 평행해서 충격파가 생기려면 이 10도보다는 적어야 되죠. 근데 거의 일이 왔어요. 저건 계산하는 과정이 있는데 저 중간에 어디 에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에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여기 그 프로그램 여기 관심 있게 한번 뭐가 에러가 있는지 이것저것 넣어갖고 한번 테스트를 좀 여러분들이 해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 예제가 있으면 예제를 넣어서 한번 해봐야 되는데 저건 10도보다 커지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대 방향 충격파, 아니, 같은 방향 충격파 녹화를 했는데 이게 파일이 너무 길어서요. 두 토막을 냈어요. 그래서 말이 갑자기 끊어지는 것 같아서 중간에 설명 페이지를 하나 넣었습니다. 그 다음 7번 섹션으로 이어서 들으시면 됩니다.